안녕하세요. 청주 영성센터 신호식입니다. 허경영의 불로경제가 세계를 제패한다. 허성정아, 고구려의 저자. 일견폐형백 견폐성. 개 한 마리가 자기 그림자를 보고 놀라 짖으니 온 동네 개가 따라 짖는다. 1인 전엄한 인전실. 한 사람이 헛소문을 퍼뜨리니 만 사람이 진실인 것처럼 동네방네 떠들어댄다. 어릴 적 시골집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모두 이런 경험을 한 일이 있을 것이다. 동네 개 한 마리가 달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보고 놀라 짖으면 온 동네 개들이 따라 짖는 경험 말이다. 일견폐형백 견폐성이란 후한시대 왕부의 잠부론에 나오는 말이다. 허경영에 대한 언론 방송사들의 공격이 파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간 잠잠하던 언론과 방송들이 허경영과 하늘궁에 벌떼처럼 달라든다. 그들은 무슨 억하심정으로 죄 없는 허경영을 또 물고 늘어지는 것일까? 참으로 한심한 언론들의 일견폐형이 꼴사납다. 2023년 11월 26일 A라는 노인이 하늘궁 호텔에 와서 묵은 지 하루 만에 죽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노인의 죽음에 대해 언론과 방송들은 이 80대 노인이 하늘궁의 불로유를 먹고 사망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엉터리 보도였다. 그로부터 25일이 지난 2023년 12월 21일 케이블 방송사인 제2방송사가 허경영과 불로유를 공격하는 엉터리 방송을 또 내보냈다. 이번에는 간암을 앓던 60대 B씨가 허경영의 불로유를 먹다가 치료 기회를 놓치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황당한 엉터리 보도다. 2023년 12월 22일에는 M방송사의 고발 전문 프로에서 또 허경영과 불로유를 공격하였다. 전날 제2방송사가 방영한 간암에 걸려 죽은 B씨의 죽음에 대한 재탕방송이었다. 그리고 M방송사는 수사가 종결되었던 80대 남성 A씨의 죽음에 관해서도 재탕방송을 하였다. 부끄럽게도 M방송사는 80대 A씨의 죽음의 경우 완전 헛다리를 짚는 보도를 하였다. 즉 80대 A씨의 죽음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혐의 없음으로 판정이 나서 수사가 공식 종결된 것이었다. 그런데 허경영의 불로유 탓이냥 보도를 했다는 것은 민사상의 고발감이다. 이번 M방송사와 제2방송사가 허경영이나 하늘궁의 비리를 밝혀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법에 저촉될 만한 어떠한 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태산명동서 일필이었다. 두 방송사는 허경영의 안티들이 주문한 여러 의견들만 일방적으로 홍보해 주었던 것이다. 그간 허경영은 모든 일에 중도의 입장을 견지해왔다. 예를 들어 허경영이 정치권에 대한 비판을 했다 하더라도 정치권 전체에 대한 비판을 했다. 정치인 개인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언론들과 방송사들은 왜 나를 세우고 허경영과 하늘궁을 음해하는가? 심지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때는 허경영의 국민 여론 지지도가 본격적으로 5%를 돌파하고 승승장구하자 정치권과 언론들은 허경영을 여론조사에서 빼버리는 초원법적 엉터리를 저질렀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의 종말 사태를 우리는 목도하였다. 사실이지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언론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능멸하는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세계 정치사상 가장 치욕적 선거를 치른 것이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였다. 허경영은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허허롭게 웃고 그 사건을 무마시켜 주었다. 이번 M방송사와 제2방송사의 조작 영상 사건도 허경영은 또 용서하자는 요지의 강연을 하였다. 과연 신인 허경영은 대인 그 자체였다. 허경영은 100% 가짜 방송에 직격탄을 맞고도 의연했다. 2023년 12월 23일과 24일 허경영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강연을 하였다. 허경영 지지자들은 이번 M 및 제2방송사의 조작 보도를 이해해야 한다. 방송사는 시청률을 먹고 산다. 방송국 PD들과 제작진들은 시청률이 오르지 않으면 목이 달아난다.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허경영을 희생제물로 삼은 것이니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자.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는 신인 허경영의 그 말에 감동을 받아 지금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먹먹하다. 그가 아무리 신인이기로서니 그런 용서의 말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것이다. 두 방송사가 저지른 방송이 너무나 가짜였고 그들이 남긴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허경영의 인생 여정은 봉사의 삶 그 자체였다.
그래서 2023년에는 명예의 UN 평화봉사단 대상을 받기도 하였다. 신인 허경영 총재가 이런 큰 상을 받았는데도 대한민국 언론들은 단 한 줄도 보도해주지 않았다. 정치권과 언론들은 왜 그렇게 허경영에게 가혹한가? 언론 및 방송사들과 정치권은 분명히 어떤 카르텔은 형성하고 허경영을 조직적으로 박해를 가하고 있다. 그들은 허경영으로부터 폭발할 것 같은 거대한 사회 변혁의 화산에 겁을 먹고 있다. 허경영이 뜨는 순간 정치판은 뒤집어져 버릴 것이 두려운 것이다. 그들은 상씨름판에서 허참봉이 등장하면 씨름판이 뒤집어질 것이라는 강증산의 도전에 나오는 얘기를 참고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허경영은 도대체 누구인가? 허경영은 1950년 1월 1일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출생은 서울이지만 자란 곳은 경남 진주였다. 허경영은 아버지의 고향인 경남 진주에서 갖은 고초를 겪으며 초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상경한다. 서울에서 야간중학교, 야간고등학교, 야간대학교를 졸업한다. 그는 초등학교 때 벌써 유교의 사서삼경, 유불선 등의 종교서적, 고등학교 교과 과정까지 모두 독파한 천재였다. 군대 시절에는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이기도 하다. 22살 때부터 서울역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급식 및 교도소 봉사를 시작한다. 주간중앙신문에 따르면 그는 40세까지 5개의 고아원을 운영하며 한국의 페스탈로치로 소개되었다. 37세 이후부터는 정계에 투신하여 8번의 선출직에 도전하였다. 그는 3번의 대통령 출마를 통해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내었다. 그의 3.3 정책은 한국과 전 세계의 정책 모델이 되고 있다. 허경영은 미국 부시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회담하기도 하였다. 부시 대통령을 만난 사실은 그 만찬에 함께 참여했던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에 의해 증명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은 5명의 미국 대통령 고문을 지냈던 한미동맹 임청근 회장의 증언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이 두 미국 대통령을 만난 것은 부정되고 있다. 그간 언론들은 허경영과 하늘궁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였다. 허경영이 대한민국에 공헌한 것은 한 줄도 보도해주지 않고 오로지 허경영의 약점만 잡아 편파 보도를 일삼아왔다. 언론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만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중대하다는 것이다. 허경영은 지금 서울 종로에서 매달 1억 5천만 원의 재원을 들여 밥 굶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매달 1억 5천만 원이나 들어가는 무료급식은 재벌들도 해내지 못하는 큰 사회사업이다. 매일 매월 무료급식을 하는 것은 세계적 뉴스거리가 아닐 수 없다. 또 허경영은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세금을 100억이나 내었다. 기업가들은 많은 법인세를 내지만 개인 세금은 얼마 내지 않는다. 그런데 허경영은 개인 세금을 100억씩이나 내었으니 해외 토픽감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언론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허경영의 3.3 정책은 한국의 현실 정치의 정책 모델이 되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책 모델이 되고 있다. 허경영의 3.3 정책이 현실 정치에 반영된 것은 많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허경영의 3.3 정책을 응용한 것이다. 서울시와 성남시가 청년들에게 주고 있는 청년수당, 박근혜 정부로부터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주고 있는 노령수당, 각각의 지방정부에서 주고 있는 출산수당, 현 정부가 주겠다는 약속한 육아수당 등도 허경영의 3.3 정책 중의 일부이다. 허경영은 2020년부터는 불로유라는 전대미문의 식품을 만들어 온 세계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불로유를 통해 농약과 방부제를 추방하였다. 불로유를 먹은 환자들이 각종의 암, 백혈병, 중풍, 고혈압, 당뇨병 등 난치성 질병들도 낫게 하고 있다. 허경영은 대한민국과 인류 모두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엄청난 족적을 남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론과 방송사들은 냉소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들은 허경영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허경영에 대한 가혹한 대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허경영을 아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축출하려는 시도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세계적인 생명공학자 황우석 박사를 한국에서 내쫓은 전례를 생각하게 한다. 황우석은 억울하게 대한민국에서 퇴출되었다.
황우석을 대한민국에서 축출하는 바람에 한국의 생명공학은 수십 년간 후퇴되었다. 경제적 손실 역시 수천조 원에 달한다. 대한민국은 황우석을 잃어버리고도 얼마를 손해본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 인재를 인재로 보지 못하고 능력자를 능력자로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다. 황우석을 대한민국에서 쫓아낸 언론과 방송사들에게 묻고자 한다. 황우석의 논문이 어쨌다는 말인가? 황우석은 영롱이라는 소를 복제하였고 스누피라는 개를 이미 복제하지 않았는가? 결과가 나왔으면 되었지 논문에 하자가 있느니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황우석은 노벨상 후보에 오를 정도의 한국인이 아니었는가? 왜 황우석에게 누명을 씌워 한국에서 축출하였는가? 도대체 당신들의 국적은 어디인가? 노벨상에 근접하는 황우석을 대한민국에서 몰아낸 당신들은 죽어서 조상들 앞에 무슨 면목으로 갈 것인가? 대한민국의 언론들과 방송사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자 한다. 당신들은 죄 없는 허경영을 또 황우석 꼴로 만들고 싶은가? 당신들은 허경영의 불로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안티들이 제공한 엉터리 썩은 우유를 허경영의 불로유라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허경영의 불로유는 영원히 썩지 않는 물질이다. 지금 허경영의 불로유를 집집마다 1,000병, 2,000병, 심지어 1만 병, 2만 병씩 쟁여놓고 먹고 있는 사람들이 줄잡아 수만 명이다. 공영방송이라는 당신들이 이 백주 대낮에 어디에서 대고 그런 거짓말 보도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당신들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허경영의 불로유는 이번 어씨의 죽음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유해성이 없는 물질이므로 공식 판명을 한 물질이다. 케이모 대학의 연구실험 보고서에서 세계적인 박사 교수들이 썩지 않는 물질로 저장성을 확인시켜준 물질이다. 한국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과학수사대다. 이 연구소의 권위를 당신들이 무시할 작정인가? 이 연구소는 불량부정 식품류의 감정, 약물과 독극물의 감정, 변사사건 등의 감정 등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국책연구기관이다. 여기에서 불로유의 유해성 없음이 공식 확인되었으니 허경영의 불로유가 이제 온 국민의 음료로 손색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준 일이 아니겠는가? 더 나아가 허경영의 불로유가 전 세계인의 음료가 되어 로열티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확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제 한국의 언론과 방송사들은 허경영 불로유를 전 세계에 알리는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 불로유는 인간 역사 3억 5천년 만에 처음으로 출시된 하늘의 물질이요 신비의 물질이다. 한국은 이제 이 불로유를 앞세워 전 세계의 경제를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할 기회를 마련하였다. 허경영의 불로유는 허경영의 불로화 식품에서 더 화려한 꽃을 피울 것이다. 허경영이 발명한 썩지 않는 식품은 불로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불로빵, 불로식수, 불로치즈, 불로햄, 불로과일, 불로수산물, 불로육가공, 불로공산품 등 수많은 불로화 식품들이 있다. 불로유 한 품목만 하더라도 전 세계 매출이 350조다. 허경영의 로열티 수익을 10%로 잡으면 1년에 35조다. 로열티 수익 10%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허경영의 불로유가 등장하면 여타의 모든 식료품 시장은 완전 초토화된다. 간단히 말해서 누가 방부제가 들어간 식료품을 먹겠는가? 허경영의 불로유가 출시되는 순간 전 세계의 모든 식품 산업은 한국으로 통일된다. 전 세계의 식품 시장의 규모는 현재 1경이 넘는다. 그렇다면 허경영의 로열티 수익은 1년에 1천조 원을 간단하게 넘길 수 있다. 1년에 1천조의 로열티 수익은 우리 정부의 1년 예산의 1.5배나 되는 금액이다. 허경영의 로열티 수익은 당장 가능하다. 당장 내일부터 바로 로열티 수익이 가능하다. 허경영의 불로유와 불로화 식품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허경영은 이미 30년부터 지금까지 각종의 실험을 통해 허경영의 불로유와 허경영의 불로화 식품에 대한 검증을 끝냈다. 이제 우리 한국은 허경영의 불로경제를 통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끝내고 바로 국민소득 10만 불 시대를 만들 수 있다. 세계경제 12시대를 끝내고 세계경제 1위 시대를 바로 열 수 있다. 허경영의 불로경제는 망상이 아니다. 당장 실현 가능한 현실이다. 이제 허경영의 불로유와 허경영의 불로화 식품은 그만큼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실현해내는 블루오션 식품이다.
허경영이 만들어내는 불로경제는 한국과 전 세계를 하나의 경제 단위로 묶어내는 달러식품이다. 한국의 언론 방송사들은 어찌하여 불로유의 엄청난 경제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허경영은 모든 식품과 의약품과 화장품에서 농약과 방부제를 추방한 불세출의 과학자다. 인류의 과학사를 새로 쓰게 만든 장본인이 허경영이다. 허경영의 농약과 방부제 추방은 그야말로 식품혁명, 의약품혁명, 화장품혁명, 나아가 세계의 먹거리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과연 허경영은 모든 식품에 방부제를 몰아내고 환경을 파괴하는 농약을 추방시킨 인물이다. 허경영의 불로혁명이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매년 적자가 나는 국민의료보험 고갈 현상도 해결될 것이다. 심각지경이 있는 국가부채나 정부의 재정적자도 줄어들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농약과 방부제 없는 화장품혁명은 세계인들의 건강과 피부 미용을 증진시킬 것이다. 또한 허경영의 불로혁명은 대한민국의 교육계에 혁명의 불을 질러 세계의 노벨의학상, 노벨화학상, 노벨물리학상, 세계환경상 등을 모조리 휩쓸 것이다. 세계의 기업가, 과학자, 의학자, 연구자들은 허경영을 찾아 허경영이 거처하는 하늘궁의 문턱을 닳게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공항과 항구는 허경영을 찾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것이다. 불로유를 통한 경상수지 개선뿐만 아니라 허경영을 찾는 여행객들의 여행수지 흑자도 엄청날 것이다. 그리하여 허경영이 벌어들이는 로얄티 수익은 전 한국인들을 먹여 살릴 것이다. 전 세계에서 거둬들일 허경영의 총 로열티 수익은 3경 4,500조로 추산된다. 이것이 허경영의 불로유 및 불로화 시장의 규모다. 식품 시장을 넘어 비식품 분야의 로열티 수익까지 합치면 허경영의 로열티 수익 규모는 조 단위를 넘어 경 단위로 갈 수밖에 없다. 허경영의 불로경제가 경 단위를 넘을 것은 허경영의 이름자에 벌써 쓰여 있다. 허경영이란 뜻은 경 단위의 불로경제를 일으켜 세계 경제의 안녕을 허락하는 이름인 것이다. 이제 곧 허경영의 불로경제라는 말은 사회학적 용어로 정착될 것이다. 얼핏 경 단위의 경제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경 단위의 숫자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다음 단위의 숫자다. 쉽게 말하면 1만조 원이 1경이란 숫자다. 현재의 세계 경제는 조 단위의 경제에 머물러 있다. 이제 한국의 언론과 방송들은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 언론과 방송들이 앞장서서 허경영의 불로유를 전 세계에 알리는 천병이 되어 주어야 한다. 제발 한국의 언론들과 방송들은 일견패 형백 견패성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허경영의 불로유는 신의 물질이다. 그래서 허경영을 부정하고 허경영을 안티하는 자들이 만든 우유는 바로 썩어버린다. 그만큼 허경영의 불로유는 무서운 심판의 물질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마르코 복음 4장 23절. 허경영의 불로유와 불로화 식품은 조선,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이후 우리 민족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인류 최고의 상품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허경영의 불로경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를 제패하고 모든 국가의 지도국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2024년 1월 5일 사람이 하는 어떤 사람이 방송국이든 누구든 개인을 비방하거나 욕을 해도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 무슨지 알죠? 그래야 그 사람이 발전하고 성공하는 거야. 운전을 하고 하다가 옆 사람하고 부딪혔다. 그 사람이 막 욕을 해도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네 목숨 조심해라. 남 피해 주지 마라. 아이고 저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하는 말이구나. 운전 조심해라. 이 소리구나 해야지. 그걸 사람의 말로 듣는 자는 복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싸우게 돼.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왜 그따구 소리를 하냐, 나를 무시하냐 이러면 됩니까? 저거는 내 부모님이 하는 말이야. 운전 조심해라. 너 남의 차하고 부딪힌 게 그걸 잘했다고 생각하냐? 네가 잘했든 못했든 방어 운전을 해야지. 옆 사람하고 부딪혀서 네가 뭘 말을 뻥긋뻥긋 하려고 입을 움직이냐? 죄송하다고만 해라. 보험 처리합시다. 미안합니다. 이게 다다. 이 말을 해주는 거야. 그 사람이 막 욕을 해도 죄송합니다. 보험 처리를
것으로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는 보험회사가 오면 알겠지. 제가 하여튼 미안합니다. 일단 일어나야 되나 안 해나? 이렇게 남이 나한테 모함을 하더라도 그것을 모함으로 들으면 안 돼요. 아, 이거는 내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내보고 운전 조심해라.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의 남의 실수를 때는 요때다고 달라들면 되나? 그럼 그 사람 하는 게 나를 용서 못하고 대든다고 그 사람한테 왜 이 사람한테 욕을 해요? 보험 처리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나?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잘못하고 그래도 잘하고 그래도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 알면서 그런다면 그 사람은 박봉이야. 월급 그거 수리비 낼 돈이 없어. 보험료 낼 돈도 밀려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보험 부담하면 자기는 마누라한테 쫓겨나. 그런 신세니까 빡빡 우길 수도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아, 저 사람이 무슨 애로가 있나 보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 자식 지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욕을 하고 소리 지른다. 이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그릇은 냄비야, 냄비. 큰 가마솥이 돼야 돼. 500명, 1000명을 내가 매일 먹이죠. 500명, 1000명을 밥을 내가 먹일 수 있는 그런 큰 가마솥이 돼야지. 냄비가 돼가지고 대서 퍽 끓었다가 퍽 밥 좀 먹으려면 식어버려. 식어버려 안 식어버려? 그런 소치 돼서는 안 돼요. 아무리 방송이 우리를 매도해도 우리가 거짓이 없으면 어엿하게 나가야 돼. 거기 가서 데모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이야. 알겠죠? 이거는 우리 지지자가 올린 글이니까 우리가 방송을 했어.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글을 사실은 이 글을 보지만 우리는 여기에 부안내동되면 되나?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방송사가 그렇게 할 때 아, 항상 호사담하구나. 좋은 일에는 꼭 막아 낀다. 그래 안 그래요? 큰 동네 잔치를 하면 그 의지가 손님만큼 찾아와 옛날에. 그래 안 그래요? 아, 남의 결혼잔치에 왜 이렇게 거지가 많이 왔나 이런 소리 하면 집안 망해요. 그래 안 그래? 거지가 와서 달라면 한쪽에 앉혀놓고 잘 챙겨 먹여야 돼. 아,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응? 냄새 난다고 막 내쫓으면 되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는 위해서 하더라도 남이 사기꾼이야, 도둑놈이야, 그러면 그냥 받아들여. 우리가 도둑이 아니면 되잖아. 우리가 사기꾼 아니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 우리의 법률 담당하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대응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걸 대응하지 말아야 돼요. 알았죠? 그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겸하게 겸손해져야 돼. 야, 우리가 앞으로는 좀 더 진실해져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한테 좀 더 저렇게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겸손해지면 되는 거예요. 맞죠? 거기에 부안해동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하늘의 소리로 들을 데살로니가 2장 13절이 그 말이야. 사람의 소리로 듣는 자는 복이 없다. 무슨 말이든 부모님이 나한테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이다. 이렇게 들어야 돼. 맞아. 아니, 이 양반이 하도 더워서 배나무 밭에 들어가서 그늘에서 가스를 끊었다, 풀었다. 이거는 도둑놈 소리를 듣는 거야, 당연히. 맞아. 이 어두운 혼탁한 우유가 팍팍 썩는 세상에, 냉장고 없이는 안 되는 이 세상에, 전기 액교, 냉장고 필요 없는 이런 호갱령의 이름이 만 세상에 알려졌으니, 우유가 안 썩고 이런 게 좋은 게 나오니, 그게 각건을 풀었다 소리 들을까 안 들을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양반이 그런 말 하는 사람한테 가서 싸워야 되겠나? 내 행동을 좀 조신하게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겠나? 내가 행동을 왜 하필이면 배밭에 가서 내가 각건을 끊어 풀어 덥다고 좀 정자나무 밑에 가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방향을 바꿔야지. 그 사람들이 소문이 났다, 저 사람 남의 배밭 망친 사람이라고 이래도 그냥 듣고 가만히 있어야 돼. 나는 각건을 만진 거지 배를 안 따먹어서 이럴 필요 있나? 어떻게 뭐
세상에 맛있는 걸 보니까 나도 먹고 싶은 생각이 났나 보죠. 뭐 이래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 맞아. 맞죠? 얼마나 배가 잘생겼으면 그걸 내가 좀 따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방송사가 저렇게 해도 저들은 자기의 잘못을 알아요. 알았죠? 그러나 너무 방송들이 인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허경영자만 붙으면 인기가 올라가는 거야. 오죽했으면 그러겠어. 자기가 내 차를 받아놓고 되려 보험료도 못 냈고 보험도 이미 만료가 됐는데 갱신을 못한 사람은 그냥 달라들어. 난 잘못한 게 없다. 당신이 잘못해서 이렇게 달라들면 내가 속으로 그래요. 내가 잘못해. 그리고 내가 돌려보내. 내가 보험 다 책임질게요. 그리고 내가 처리해줬어. 내가 한 번도 그렇게 안 한 적이 없어.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 붙들고 그 사람이 달라들 때는 보험료도 잘 못 내고 그 생활이 어려운 거야. 또 그 보험료까지 활성되면 마누라하고 부부싸움이 일어나. 또 애들 교육비도 없는데 또 이게 뭐야. 월세비도 못 내는데. 그러면 좀 행편이 나은 사람이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숨은 애로가 있는 거야. 방송사 직원들도 시청률 못 올리면 전부 이거 목이야 이거. 그런데 시청률 올리는 길은 허경영이를 허경영이 사기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시청률 좀 올려가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나는 웃음이 나와요. 미운 구석이 있어 없어? 밉지 않은 거야. 자기들이 허경영한테 양심의 가책은 받고 있어. 그러나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쳐다보고 뭔가 시청률이 올라가고 자기는 월급 타서 애들 공부시킬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방송국 지원에서도 있겠지. 속으로 다 알고 있어. 이 블루유가 국가수에서 아니야, 안 썩었다. 이 블루유는 불순물이 없다. 그 삼척 동자도 다 알아. 그러나 방송국을 살려야 직장이 안 달아날 거 아니야. 방송국이 시청률이 뉴스 시청률이 너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뭐 탐사보도 뭐 이런 거 해봤자 뭐 시청률이 행편없네. 뭐 이 무슨 방송을 거짓말만 한다 소문이 나가지고 방송사들이 전전긍긍해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하면 되겠나? 일체 감정을 버리고 우리 잘못으로 돌려. 알았죠? 우리가 행여나 불로유를 과대평가한다거나 불로유에 대해서 너무 남한테 이상한 말을 한다 이런 걸 조심해야 하고 우리가 우리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죠? 알겠죠? 내가 불로유를 보고도 신인을 모르는 것이 죄지. 불로유를 비난하는 건 죄가 아니야. 알았죠? 그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불로유가 좋은 거 그 사람이 먼저 먹고 있을 거야 앞으로. 뭐죠? 그렇죠? 미숙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